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여했던 한 중요 정치인의 발언을 소개하는 그런 대본을 만들면서 댓글에 담긴 원성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댓글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많은 그런 독자들의 분노와 한탄과 그리고 비난의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순치된 것을 몇 개 소개하면은 안모모 씨는 배신 때리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비모모 씨는 인간 누구도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 정말 열불이 난다. 열불이. 기사 인터뷰 내용은 읽을 가치가 없다. 누구야? 너는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던 공신인 것을 역사가 분명히 기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난합니다. H씨는 기자가 참 한심스럽다. 나라를 요 꼬라지로 만든 제1배신자에게 무슨 인터뷰식이나 이런 사람에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문자로 그렇게 표현한 분들의 독자 의견 코너가 약 170개 정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인물을 보는 것은 가뭄에 콩나기식으로 드뭅니다. 비난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독자 의견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함을 갖고 누가 새누리당 그러니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의 구성원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한 번 정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213표로 가결되었고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41명 32%가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인가 영국 언론인으로서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해 있는 한 분이 한국인이란 그런 종류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크게 놀란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신문에 난 내용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본인이 놀랬다. 그러니까 법적 그리고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 익숙한 의회 민주주의의 그런 본고장 출신으로서는 그야말로 자신이 아는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인가라는 점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기 저서에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탄핵에 일단 찬성했던 인물 가운데 주요 인물을 제가 살펴보니까 김무성 씨, 김성태, 김세연, 나경원, 김현아, 신보라, 심재철, 안상수, 유승민, 이혜훈, 장재원,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아직도 야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구나 그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44명의 그런 명단을 살펴본 것은 저는 처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모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후에 개인적인 성명서 등을 통해서 유감이나 죄송함을 표현한 사람들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개인적인 성명서를 통해서 유감과 사과를 표현하신 분이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2019년 4월 유튜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사 논평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작가와 강연자로서 2000년 이후에 조직을 떠나서 활동한 이후에는 너무나 이렇게 분주하게 활동하며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고 담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이지만 아침에 한 전직 의원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탄핵에 대한 떠도른 단상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례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입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처음에 자신의 지배 방식을 갖고 나라를 전체주의를 만들 때 구소련을 망칠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악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그가 내린 판단과 그가 내린 그런 오판은 소련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과 가난과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도가 설령 악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자신이 내린 역사적 그런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처음부터 북한 인민을 어렵게 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원래부터 북한 인민들을 어렵게 할 의도를 갖고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행한 노동당 간부 회의에서 보면은 그런 육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이 인민들에게 흰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워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당 간부들을 질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구상했던 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한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일성조차도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어떻든 북한의 같은 동포들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내몰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역사적 단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사업은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떤 경우는 큰 거대한 투자 결정을 인해서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경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오너나 이런 전문 경영인들이 선한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참담한 그런 패배라는 청구서를 받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책임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게 됩니다. 이미 흘러간 역사적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나 그런 속에서 탄핵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신문 보도 차원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또 역사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니면 때로는 사적인 욕심에 압도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은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아니면 무의도든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책임이 사과 성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의 요구와 또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치 않은 그런 선택이라는 결과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살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자신이 가졌던 그런 선의를 90%, 99%라고 인정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이 내린 판단은 최악의 판단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헌정 질서를 그야말로 신문 보도를 판단을 두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와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자신들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치인이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점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비유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했던 당시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그런 사례를 원용해도 조금도 과한 그런 사례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치판을 어지럽게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에 처음으로 제가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인간이란 것이 누구든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사건은 어떤 형식으로 간에 당 차원의 그런 유감 표명이 아니고 개인 차원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 개인이 그냥 하나하나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체니까. 오늘 우연하게 특정 인물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그 하단에 실린 민초들의 그런 분출하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보면서 책임이란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이 제가 내리고 있는 판단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